네, 고려의 정치 기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했다. 국초엔 사원대로 불렸는데 성종 14년에 모를 고쳤다. 그리고 중승, 시어사, 진중어사, 감찰어사가 있었다. 일단 요 단어만 봐도 뭐 사헌대, 감찰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죠. 규찰과 탄핵 업무를. 그러니까 그런 관리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탄핵을 하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감사원과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고려시대 때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삼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선에도 삼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조선시대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셋을 합쳐서 삼사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였고요. 고려시대 때는 아예 삼사라고 하는 기관이 딱 있었죠. 예, 여기는 지금 나오죠. 3번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삼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으니까 조선의 사헌부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나온 삼사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긴 고려시대고 여긴 조선시대입니다. 자, 다시 1번부터 보기 볼까요?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였다. 이거는 고려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쳤죠. 이성육부제로 고친 중서 문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였다. 이것은 바로 중방이죠.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다음에 무신들의 기구였던 중방에서 모든 나라 일을 처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충원대에 이르러서는 교정도감, 그리고 그 아들 최후 때는 정방이라는 기구, 이렇게 기구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이 됐던 그 기구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왕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신들이 이끄는 지금 여기 뭐 중방이나 뭐 경대승의 도방, 또 최충원의 교정도감, 최후의 정방 이런 기관들이 나라의 최고 권력기구로 온갖 전횡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원 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예,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또 가장 큰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는 중서문화성이고요. 도병마사는 나라가 위급할 때 이렇게 가장 높은 각 관서의 문무의 최고 관료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던 또 비상시국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비유하면은 비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이 커지다가 나중에 원 간섭기에 사실상 국정의 최고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죠.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했다. 서경권이란 게 바로 이런 뭐 규찰, 탄핵과 같은 그런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서경권을 행사했다. 정답 5번. 3사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대장공주, 이거 보면 바로 나오죠. 31대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공민왕이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던 적은 정말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민왕 굉장히 사이다 같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친원 세력들을 숙청하고요. 또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많이 혼내주었던 왕이었습니다. 1번 만권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유했다. 이거는 26대 충선왕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원나라에 만권당을 두어서 새롭게 일어나던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연구했었죠. 2번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했다. 전민변정도감, 신돈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던,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공민왕, 백성들을 괴롭히던 권문세족들을 혼내주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31대 공민왕 때 이야기니까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 실시했다. 아까 문제에서 봤죠? 이거 4대 광종대 이야기입니다. 정계와 계백요서, 이거는 일대 태조가 직접 써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남겼던 지시 또 그 문서가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는 6대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했다. 이 국가에 대한 바로 거란과의 전쟁이 되겠죠. 거란, 당시에 또 요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거란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 백성들을 또 괴롭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자, 이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자, 밑으로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고려는 아무튼 태조 때부터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거란을 더 자극해서 이렇게 훗날 전쟁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같은 동족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고 해서 거란은 절대 교류해서는 안 될, 언젠가는 척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늘 고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관군을 조직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 또 광군사라고도 불렀었는데요. 3대 정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아버지 태조가 워낙 그 강경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당연히 아들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태조의 셋째 아들 되겠습니다. 윤관을 보내 동북 구성을 개척했다. 이거는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그런 전쟁으로 거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여진이 흥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려는 새로운 적을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진 금나라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해 화포 제작했다. 이거는 고려 말 왜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계속 지금 백성들이 왜적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최무선이 이 왜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제작하게 되죠.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했다. 이거는 원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몽골 전쟁 때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항전을 계속했었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을 수복했다. 이것 역시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4번보다 5번이 한참 뒤에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항으로 오른 것은 요나라, 거란에 대한 이야기,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1점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왕이 신복로에 들러서 이렇게 됐고, 팔관회가 열리고 또 뭐 이렇게 송해 상인과 탐라국도 특사물을 바쳤다. 굉장히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어울렸던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뭐 송나라의 상인, 탐라국 뭐 하면서 나오죠. 대식국의 객상 본합 등이 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국과의 그런 교류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시대의 경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병란도 하면 바로 나오죠.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 자, 일단 정답 1번입니다. 국제 무역항을 번성해서 그렇게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을 기울이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송상하면은 바로 알겠죠. 이거 조선 후기 때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시서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경시서는 고려가 되겠고요. 이 동시전은 신라에 설치됐던 그런 시장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설치가 된 기관 되겠습니다. 신라방을 형성해 중국과 활발히 교역했다. 역시 신라에 관한 이야기죠. 신라방 하니까 신라가 그 당나라와 많이 교역하던 그 흔적이 되겠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건 조선 제22대 정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5번은 조선 후기 때 이야기, 3번, 4번은 신라에 대한 이야기, 고려에 대한 이야기는 정답 1번 되겠죠. 네, 시기에 대한 문제, 뭐 가시기와 나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또는 지금 이것처럼 연표를 고르는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명학소의 백성 망이 망소이들이 산행 병마사라고 자칭하고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망이 망소이 하면은 고려 무신 정권 때 이 무신들이 기존에 부패했던 그런 문신들을 몰아내고 무신 정권을 세우지만 자기들은 그보다 더한 더 추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만 더 죽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신라에서도 원종 애노 보셨죠? 그것처럼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망이 망소이 또는 뭐 만적, 뭐 효심, 김삼이, 뭐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망의 고향이었던 고려는 그 천민들의 구역을 뭐 향, 소, 부곡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 명학소를 충수년으로 승격을 시켰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중에 충수년은 다시 명학소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무신 정권이 온갖 횡포를 저지르던 그 시기 언제일까요? 보이시죠? 무신정변 그리고 몽골의 침입 사이가 있던 라가 되겠습니다. 별무반 조직한 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보셨는데 금나라 여진족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거죠. 윤관이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때 아마 고려 숙종, 뭐 예종 이때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자겸의 난 인종 때였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여기 난이라고 써 있는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역시 인종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의종이 죽고 지금 이 숙종 15대, 예종 16대입니다. 인종 17대고요. 그 다음 임금인 18대 의종 때, 의종이 맨날 문신들이랑 술이나 퍼먹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이후에 몽골의 침입 23대 고종 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아까 전에도 그 강화도에서 계속 항전했다는 이야기 했는데, 항전 끝나고선 결국
강화를 체결하죠. 그리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24대 원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개경 흥왕사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 묘지명 탁본. 대각국사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의천 되겠죠. 문종의 넷째 아들인 그가 송나라에 융합하고 돌아온 후에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종하면 11대 임금인데요. 여기서 잠깐 가계도를 제가 그려볼게요. 11대 문종이고요. 문종이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12대 순종입니다. 3개월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은 사람이 그 동생이었던 13대 선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이 선종이 1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숙부였던 이 숙종이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서 왕위에 오른다고요. 그래서 이 숙종이 15대 임금입니다. 14대 헌종이 있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가 바로 대각국사 의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천은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왕자로 태어났었는데 일찍이 출가해서 불교에만 모든 그런 일생을 바쳤던 거죠.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의천은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계종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무해갈지러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불교 대중화하면은 신라의 원효만한 인물이 없죠. 원효 맞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이건 원효보다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서 통일 이전의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의 건의로 만들게 됐습니다. 백년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천태종에서 나온 그 요세라고 하는 승려가 주장했던 운동이었는데요. 천태종에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천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했다. 천태종의 특징이라고 하면 천태종은 기존의 그 불교의 그 교종 그리고 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하면서 천태종을 들고 온 건데 천태종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이렇게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진울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면서 이게 천태종이 되는 거고 이게 조계종이 되는 거죠. 교종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만큼 경전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그런 불교입니다. 선종은 참선을 많이 하는 그런 불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전을 펴내고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천태종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니까 아무래도 경전 연구라든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뭐 꼭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태종을 개창했던 의천은 교장 도감 설치해서 불교 경전 주석서 또 그 이외에 많은 불교 서적들을 편찬했을 겁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계속 불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 그리고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의 대리석 탑이다. 당시 원나라에도 불교가 있었는데 우리가 당시 고려에서 믿고 있었던 불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불교였습니다. 바로 라마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존 화엄종, 천태종, 조계종 여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진 그런 불교였습니다. 라마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이 불교의 특징이 탑을 보면은 백제나 신라 때 그런 불교 탑을 보면은 다 뭐 5층 석탑, 뭐 7층 석탑, 뭐 3층도 좀 간혹 있고 그렇죠. 다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짝수로 나와요. 8층, 10층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건 조선시대인데요.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되겠습니다.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양도 이렇게 좀 봤을 때 뭔가 어딘가 좀 이질적인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는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나머지 보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보시면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느낌부터가 약간 좀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의 색깔과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게 층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죠. 10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천사지 10층 석탑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그런 탑들이 되겠죠. 자세한 거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세기 조선 과학을 꽃 피우다 나오는데요. 네. 조선 초기에 그런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 뭐 장영실도 생각나고 세종대왕도 생각나는데요. 자, 하나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설계한 거중기, 이걸로 수원 화성 만들었죠. 이거 22대 정조 때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틀리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건 세종 때 이야기거든요.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 예, 이거 세종 때고요. 예, 칠정산 내외편. 뭐 세종대왕이 워낙 업적이 많다 보니까 시험에도 빠지지가 않고 보기에도 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미자와 갑인자. 예, 활자 인쇄 기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개미자는 3대 태종 때였고요. 갑인자는 세종 때입니다. 농사직설, 아까 전에 원날의 농상지표랑 헷갈려서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정초의 농사직설 역시 세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종으로 넘어왔습니다. 9대 성종임금인데요. 신하들과 토지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수신전, 휴량전 등을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해서 세조께서, 아까 전에도 뭐 고려 숙종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던 세조, 의외로 또 업적은 많이 남겼습니다.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자, 성종 때 이야기지만 예, 핵심은 세조 때 제도가 되겠네요. 이 제도 바로 세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현직 관료에게만 땅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 되겠습니다.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했다. 이거는 고려 5대 경종 때가 되겠습니다. 전시과 제도죠. 전지와 시지 해서 전시과입니다. 풍용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했다. 이건 16대 인조 때가 되겠습니다. 세종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해서 뭐 풍용에 관계돼서 세를 거두는 그 세율을 다르게 했는데 이걸 아예 그냥 가장 그 낮은 세율로 고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준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다. 직전법에 대한 설명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고려 말에 과전법을 시행했다가 뭐 수신전, 휴량전 뭐 이런 이름으로 이거는 관리가 죽었을 때 그 아내에게 주는 거고 이거는 그 자식들에게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제도들을 다 폐지하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주는 이 직전법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직전법마저도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아예 모든 수조권을 다 폐지하고 녹복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13대 명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뭐 윤원영이나 이런 놈들이 맨날 개판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남아 날 리가 없었겠죠.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이거 역분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예, 고려 태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예, 고려 1대 임금이라는 걸 뜻입니다. 고려 태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예, 아까 전에 오늘 아무튼 조카 몰아내고 왕된 그런 임금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세조 이야기했는데 또 세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노산군 하면은 6대 예, 단종 되겠죠.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어린 임금이 되겠습니다. 삼촌에 의해서 자리를 빼앗기고 끝내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상황으로라도 이렇게 힘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성산문 등 그 사육신들이 그 복위 운동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연루돼서 영월까지 쫓겨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제2차 그 복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결국 사살을 당하게 되죠. 대화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텐데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 워낙 자주 나오는 소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예, 정답 1번이죠. 수양대군이 바로 7대 세조가 되니까요.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전개된 예송을 알아본다. 예송 논쟁 18대 현종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정말 싸울 게 없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싸웠을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물 성동 이론을 두고 전개된 호락 논쟁을 조사한다. 이건 역시 성리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대략 18세기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8세기니까 뭐 영조 또 정조 시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 요거는 예, 동인 입은 피해 붕당이 처음 시작될 때 모습이죠. 14대 선조 때 이야기입니다. 인현왕후가 폐기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 이거 숙종 때 환국 정치의 이야기죠. 19대 숙종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